얼마 전 나만의 집을 만들 수 있는 AI 프롬프트를 보고 이미지 생성을 해봤는데요. AI에 프롬프트를 넣고 맞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AI로만 이미지를 실제로 만들어 구현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AI가 학습을 하다 보니 저작권이 없는 제가 만든 자수 사진을 넣어보았는데요. 자수 사진을 써서 펠트로 만든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이거 자수로 한번 만들어보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선 자수 파일을 만들기 위해 가구에 맞게 그림을 따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파일 전체 영상을 가져오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할 것 같아서 몇 개만 골라줘 와봤어요. 딸기 단면을 이미지로 썼다 보니 나온 소파, 액자, 탁자, 조명, 카펫 등등 디자인이 전부 딸기로 나와서 안쪽 무늬를 최대한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프롬프트가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소파 부분은 그림자를 표현하려고 색을 2개로 나눠서 사용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색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제로는 색 차이가 거의 없는 색을 골랐었어요. 딸기 부분은 같은 빨강을 쓰면 아무래도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비슷한 계열로 골라봤습니다. 저는 일반 가정용 자수 미싱을 쓰고 있는데 가정용은 실색이 바뀔 때마다 새로 껴줘야 하기 때문에 색을 줄여서 만드는 게 솔직히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만들었을 때 너무 심플한 느낌이 들어서 가능한 선에서 많은 색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파는 7가지 색이 들어갔네요. 이제 자수결 방향을 모양에 맞게 바꿔주고 같은 색상 레이어끼리 위치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책장입니다. 벽 쪽에 붙어있는 책장인데 딸기 무늬다 보니 자잘자잘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수 순서를 바꾸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딸기 무늬 만들 때 순서대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고요. 다음에 만들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벽, 책장, 난로, 소파 3개, 조명, 액자, 탁자, 카드 등등 파일은 14개를 만들었네요. 처음 파일을 만들 때는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치를 해가면서 조금씩 사이즈를 바꿔줍니다. 자수 비율도 바닥과 벽 사이즈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해줄 거예요. 이게 조금만 각도가 다르거나 비율이 다르면 또 느낌이 다르게 나서 신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배치가 거의 끝나가네요. 조금만 더 힘내겠습니다. 크기를 정했으면 하나하나 미싱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 때 순서는 생각 안 하고 마음에 드는 거 먼저 자수를 시작했는데 자수를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크기 생각하면서 넣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자수가 너무 끝까지 가면 틀에 부딪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10cm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작아져서 세밀한 부분까지는 크게 보이질 않아서 아쉽네요. 가끔이긴 하지만 천 옆이나 밑부분 같이 끝자락에 자수를 넣을 때 가끔 자수 틀에서 천이 빠질 때가 있어서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빠지면 그 자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여기까지가 1차로 만든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이 있어 거기도 채워서 만들어줍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하지 못한 자수가 있어서 벽면 무늬 만들 때 같이 만들어줍니다. 벽면은 오른쪽 왼쪽 따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한 파일로 만들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벽 자수 놓을 때 같이 무늬 놓았으면 따로 펠트지를 안 써도 됐는데 빈 부분에는 남은 딸기 소파를 수놓아줍니다. 남은 하나도 마저 만들어줍니다. 이제 자수는 다 놓았어요. 소파랑 조명, 액자, 카펫, 책장 난로, 고양이랑 카펫, 탁자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벽 무늬랑 남은 소파들입니다. 바닥은 베이지색 천을 써서 비슷하게 꾸며줄 건데 자수틀 최대 크기가 10cm라 따로 미싱했습니다. 이제 심지 남은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 잡아서 뜯어줄 거예요. 이제 자수 놓은 부분에 맞춰 천을 잘라줄 거예요. 이 부분은 밑바닥 부분이라 뒤에 펠트지는 그대로 둘 거예요. 이제 자수에 맞게 계속 잘라주면입니다. 다 자를 때까지 계속이요. 최대한 흰색 안 남기려고 했는데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심한 곡선이나 튀어나온 부분은 없어서 무난하게 잘랐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자르면 끝나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방 모양을 먼저 맞춰줍니다. 다 잘랐으면 잘 잘렸는지 확인해줍니다. 뒤에 실밥도 보이는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해줬어요. 남은 지저분한 부분은 테이프로 깨끗이 떼어내줍니다. 붙이기 전에 대략적으로 위치를 확인해줍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손 말고 핀셋으로 하도록 할게요. 크기는 대략 2cm 정도입니다. 큰 건 3cm보다 살짝 큰 정도고요. 위치 확인 끝났으면 섬유 접착제를 써서 붙여줍니다. 우선 양쪽 벽면을 위치를 잘 맞춰서 펠트지 위에 붙여줍니다. 접착제 붙일 때 헤라를 쓰고 있는데 바를 때마다 빵에 버터 바르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먹으면 큰일 나겠지만요. 반대쪽도 버터, 아니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덜 발린 끝부분은 위치가 완전히 잡히면 그때 다시 발라줄 거예요.
안쪽에 있는 스탠드 조명부터 시작해서 소파랑 난로도 함께 붙여줍니다. 핀셋을 사용하면 손에 접착제가 안 묻어서 좋은 것 같아요. 위치 잡기도 편하고요. 겹치는 부분도 이미지를 보며 잘 잡아줍니다. 붙이는 순서는 오른쪽 바닥부터 시작해서 왼쪽 마무리하고 중앙 부분을 해줄 거예요. 꽉 붙여주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위치를 바꿔야 할 때가 반드시 생겨서 살짝만 고정하는 정도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책장 자수할 때 크게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미지보다 크게 나오긴 했네요. 어쩔 수 없으니 일단은 붙여줍니다. 이제 남은 카펫, 삼색 고양이 위치를 잡아 붙여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딸기 액자들을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자수 앞엔 위치가 좀 삐뚤게 붙여져서 다시 붙이도록 할게요. 붙이는 게 마무리되었으면 다리미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그냥 둬도 붙긴 하지만 빨리 붙이려면 다리미를 쓰는 게 좋아요. 완성된 걸 확인해볼까요? 자수와 펜을 겹쳐 붙였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살짝 두께감이 보입니다. 파일 개수가 많았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긴 했지만 역시 다 만들고 나니 뿌듯하네요. 다음에는 어떤 걸 자수로 만들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